12쪽에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 뭐 어떤 가루가 있다던가 뭐 어떤 뭐 금속같이 생긴 게 있다. 근데 그게 어떤 원소인지 알아내는 방법이고요. 근데 이게 모든 원소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방법으로. 그러니까 일부 금속 원소는 아니면 걔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은 불꽃에 넣었을 때 그 금속 원소의 종류에 따라 특정한 불꽃색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건 다 되는 건 아니고 일단 일부 금속만 되는 겁니다. 일부 금속. 자, 보면 이제 리튬이라는 금속을 이제 불꽃에 넣으면 빨간색이 나와요. 스트론튬도 빨간색, 나트륨은 노란색, 칼륨은 보라색, 구리는 청록색, 칼슘은 주황색, 바륨은 황록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은 금속이 있는 게 다 되는 게 아니다. 불꽃놀이 할 때 가끔 뭐 색깔이 뭐 빨간색 불꽃도 나오고 뭐 노란색 나올 때도 있고 막 보라색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거 요런 금속을 이용하는 거예요. 요런 금속을. 불꽃 반응이라고 하고, 불꽃 반응은 이게 어려운 건 아니야. 그냥 불꽃에다 넣으면 되니까 이거 쉬운 거고요. 물질의 양이 적어도 됩니다. 적어도 조금만 찍어 가지고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물질에 포함된 금속의 원소를 확인할 수가 있고, 물질의 종류가 다르다. 그러니까 염화나트륨이라는 물질과 질산나트륨이라는 물질이 있어.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금속이 나트륨이고 나트륨이야. 그러면 이제 얘 물질이 달라도 나트륨이 들어있으면 다 노란색이 나와요. 금속 원소가 같은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같은 색이 나옵니다. 염화 구리랑 질산 구리는 달라요. 다른 앤데 불꽃색은 청록색으로 같아요. 물질이 달라도 같은 원소가 들어있으면 같은 불꽃색이 나옵니다. 자, 근데 결국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리튬이 빨간색이다, 스트론튬이 빨간색이다, 나트륨이 노란색이다, 칼륨은 보라색. 이거 좀 써볼까요? 리튬 Li고, 스트론튬은 이제 SR이고요, 나트륨은 NA고, 칼륨은 K고요, 구리는 CU입니다. 칼슘은 CA, 바륨은 BA. 원소 기호가 리튬, 스트론튬 빨간색, 나트륨 노란색, 칼륨 보라색, 구리 청록색, 칼슘은 주황색, 바륨은 황록색. 근데 이게 요 애가 좀 헷갈려요. 왜냐면 둘 다 빨간색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냥 불꽃 반응색만 보고는 알기가 어렵고 다른 방법을 써야 돼. 자, 만약에 염화 나트륨이 뭐 소금 같은 건데 이게 불꽃색이 노란색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나트륨 때문에 노란색인지 염화 이온, 염소라고 했는데 하여튼 염화 이온이 염소죠. 염화 이온 때문인지 확인하려면 그 실험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염화나트륨이 노란색이 나왔는데 염화구리랑 비교를 해. 만약에 염소 때문에 그러면은 얘도 무슨 색깔 나와야 돼? 노란색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청록색이 나와요. 그러니까 염화이온 때문에 노란색이 나온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질산나트륨이랑 비교를 해. 근데 나트륨이 있고 나트륨이 있는데 둘 다 노란색이에요. 그러면 노란색은 나트륨 때문에 나타났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말을 한 거고, 요게 이제 요 애가 둘 다 빨간색이니까 뭐 다른 방법이 있냐. 요 빛을 선 스펙트럼이라는 걸로 보면 되는데, 근데 이게 조금 어렵죠. 일단은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빛을
분광기에 통과시켰을 때 나타나는 이제 여러 가지 색의 띠를 말하는데, 근데 분광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프리즘이 들어있어요. 프리즘이라고 있어요. 프리즘 이렇게 생긴, 네. 그 수정 같은 퀄츠 뭐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건데, 뭐 유리로 되어 있는 거기도 하고, 요게 이제 빛이 왔을 때 이렇게 굴절하는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요걸로 보면 무지개가 보여. 프리즘으로 보면 요 안에 프리즘이 있어요. 요런 거. 뭐 학원에도 있긴 한데, 하여튼 요 프리즘으로 보면은 빛이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요 안에 프리즘이 있고, 근데 햇빛이나 아니면 뭐 백열등에서 나오는 빛이나 뭐 이런 거를 보면은 연속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남보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보여요. 연속적으로. 그런 건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불꽃에서 나오는 빛 있지? 그 빛을 분광기로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있지가 않고요. 이게 사실 원자 구조를 좀 아셔야지 좋은데, 그 원자들마다 에너지 준위 이런 게 달라. 에너지 구조가 달라. 그래서 사실 나오는 빛이 달라요. 근데 이 리튬은 요런 색깔의 빛이 나오는데 합쳐지면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스트론튬은 요런 빛이 나오는데 합쳐지면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선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이거는 선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이거 선자를 꼭 써야 되거든요. 선자를 꼭 써야 됩니다. 이렇게 선으로 보이는 건 선 스펙트럼이고, 불꽃 반응색을 통해서 나오는 빛은 분광기로 보면은 선 스펙트럼 형태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달라. 같은 빨간색인 것 같아도 리튬과 스트론튬의 선 스펙트럼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막 어쩔 때는 이렇고 어쩔 때는 저렇고 그런 게 아니야. 리튬과 스트론튬의 선 스펙트럼 항상 이렇게 일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 어떤 X라고 하는 거를 불꽃 반응 시키고 분광기로 봤더니 요런 선 스펙트럼이 나왔어요. 원소 A, B, C의 선 스펙트럼을 미리 조사를 해 놓은 거지. A에 해당하는 부분이 다 있어. X에 다 있잖아요. 그러면 X에는 A를 포함하고 있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고, B에 있는 부분이 이게 하나만 있다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여기 없죠. 요 부분이 없잖아. 그러면 이건 B는 없는 거예요. 근데 C는 있고, 있어. 그럼 여기는 C도 있어. 그러니까 물질 X는 A랑 C 원소를 포함하는 그런 물질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맞지요? 옆에 원소 확인하는 방법, 일부 금속 원소나 금속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을 불꽃에 넣었을 때 특정 불꽃 반응색이 나타나는데, 이거를 불꽃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햇빛을 분광기로 관찰했을 때는 연속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근데 불꽃 반응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는 이제 그 어떤 특정 원소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선 스펙트럼으로 보입니다. 선으로 보인다. 선 스펙트럼. 자, 옆에 6번부터 10번까지 한번 풀어봐 주시고.
됐어요? 자, 모든 원소는 불꽃 반응색이 나타나는 게 아니다. 모든 게 아니고 일부 적은 양으로도 간단하게 알 수가 있고, 물질에 포함된 금속 원소의 종류가 같으면 같은 불꽃 반응색이 나타나는 거 맞고요. 자, 이거 외워야 됩니다. 리튬은 빨간색, 보라색 나오는 칼륨, 자, 스트론튬 빨간색, 주황색 나타나는 애는 이제 칼슘, 바륨은 황록색, 노란색은 이제 나트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염화 이온이 불꽃색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구리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구리가 들어있는 거 찾으셔야죠.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불꽃 반응색이 비슷한 경우에 선 스펙트럼이다. 선 스펙트럼. 선자 빼먹으면 안 됩니다. 선 스펙트럼. 스펙트럼이라고 쓰지 마시고 선 스펙트럼. 햇빛을 분광기로 관찰하면은 연속 스펙트럼입니다. 선이 아니라 연속 스펙트럼이다. 맞고요. 원소 종류에 따라 다르고요. 염화 리튬과 염화 스트론튬은 선 스펙트럼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리튬과 스트론튬은 불꽃 반응으로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건 선 스펙트럼으로는 구별할 수가 있고요. 여러가지 원소가 포함된 물질의 선 스펙트럼에는 각 원소의 선 스펙트럼이 모두 나타난다. 맞습니다. 그 원소들의 선 스펙트럼이 다 같이 있죠. 14쪽은 되어 있죠? 네, 15쪽에 자, 원소의 불꽃 반응,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전에 책은 이렇게 나왔는데 요게 조금 더 어려워가지고 요렇게만 해도 되니까 염화나트륨을 녹인 용액을 에탄올에다가 에탄올 수용액을 넣어. 그러니까 에탄올은 불이 잘 붙기 때문에 불을 붙여. 이런 거 도가니라고 합니다. 이런 거 뭐 고온에서도 잘 견디는 그런 거예요. 도가니에다가 넣고 노란색이 나와. 이게 진짜 그런지 보고 싶으면 가스불 켜고요. 소금 뿌려보면 알아요. 소금 뿌려보면 노란색 나옵니다. 그래서 염화나트륨이나 질산나트륨은 공통적으로 나트륨이 들어있는데 노란색이다. 염화칼슘과 질산칼슘은 주황색, 스트론튬은 빨간색, 리튬은 빨간색, 구리는 청록색, 바륨은 황록색. 바륨은 없네. 자, 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금속의 원소의 종류가 같으면 불꽃 반응색이 같다. 불꽃 반응 실험을 하면 물질에 포함된 일부 금속 원소의 종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는 저런 식으로 소개되어 있고, 이 책에는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옛날 책에는 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었어요. 근데 좀 책이 바뀐 거긴 하죠. 요 니크롬선이라고 하는 거에 시료를 묻혀가지고 겉불꽃에 넣는 거야. 자, 근데 이 실험을 하기 전에 먼저 염산과 증류수로 씻어야 돼. 근데 왜 그러냐면 불순물을 제거하려고. 뭐 묻어있는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할 때 겉불꽃에 넣어야 돼. 겉불꽃. 겉불꽃과 속불꽃이 있거든요. 겉불꽃에 넣는 까닭. 겉불꽃의 온도가 더 높아요. 그리고 무색이야, 무색. 그러니까 불꽃이 이렇게 있으면 속불꽃은 온도가 낮아요. 왜냐하면 산소가 들어가다가 다 타버리고 산소가 조금만 들어가.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 그래서 색깔이 있어요, 색깔. 우리는 색깔이 어떤 건지 보고 싶은 거거든. 근데 겉불꽃은 완전 연소가 일어나고 색깔이 없고 온도도 높아요. 그래서 봐. 여기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여기다 집어넣었다 이 소리야. 그리고 니크롬선이라고 하는 거는 불꽃색이 없어요. 니크롬선은. 그러니까
만약에 구리선으로 한다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구리는 자기가 색깔이 있거든요. 그 니크롬선은 색깔이 없기 때문에 니크롬선이라고 하는 걸로 실험을 하는 겁니다. 1, 2, 3번 한번 풀어봐 주시고. 실험 방법이 이게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불 붙이면 돼. 물론 불 붙으면 위험해 보이겠지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적은 양으로도 관찰 가능합니다. 노란색 물질은 스트론튬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구리네. 그러면 불꽃색이 서로 다르다. 틀렸죠. 구리는 청록색이 나올 거고요. 물질 속에 포함된 모든 거를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염화구리면은, 그러니까 구리만 아는 거지 염화는 모르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닙니다. OOXXX. 그 다음에 칼륨이 들어있어. 칼륨 들어있으면 보라색으로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 불꽃색이 나타나는 물질. 나트륨은 둘이네. 그럼 여기 염화나트륨이랑 질산나트륨. 얘네들은 다르네요. 이거 두 개 쓰면 되고 일단 불꽃색은 네, 노란색. 네, 나트륨의 불꽃색이 노란색이니까. 자, 넘겨봅시다. 16쪽에 뭐 풀려있나요? 안돼있네요. 16번, 1번부터 18번까지 1번부터 18번까지 합시다.
1번에 기본 성분에 대한 설명, 학자들의 설명. 시대순으로 나타내라고 되어 있구나. 모든 물질의 근원은 물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이제 탈레스인데, 이게 제일 빠른 거고요. 이 사람이 탈레스. 요거는 이제 라부아제죠. 라부아지에 뭐 나중에 나올 거고, 그다음에 원소는 분해되지 않는 기본 성분으로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단순한 물질이다. 이런 정의를 한 사람은 이제 보일인데, 요거 전입니다. 그다음에 모든 물질은 물, 불, 흙, 공기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의 조합으로 여러 물질이 만들어진다. 아리스토텔레스죠. 그러면 이거 이제 요 순서대로이고요. 2번 답은 라부아제의 물 분해 실험입니다. 물이 주철관을 통과하면서 주철관 안이 녹습니다. 왜냐면 이제 철하고 산소랑 결합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산소가 달라붙으니까 질량도 증가를 해요. 냉각수를 통과한 후 직기병에 산소는 여기에 달라붙고 직기병에 모이는 건 수소입니다. 수소. 물은 주철관을 통과하면서 수소와 산소로 나뉘어진다. 맞고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옳음을 증명했다. 아니고 틀렸어. 틀림을 증명한 거죠. 답은 2번.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저렇게 분해하지 않고 전기 분해로 이제 실험을 하면 되는데, 플러스 극에서 산소가 발생하고요. 여기 요 기체에 발생한 건데 이게 산소가 발생하고 여기에는 이제 수소가 발생합니다. 부피비가 2대1이 돼요.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 발생하고 산소는 플러스 극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 발생한 기체에 성냥불을 붙이면 퍽 소리를 내면 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수소를 말하는 거예요. 수소. 수소는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하는 거고,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한 기체 불씨만 나면 향불을 가까이 하면 향불이 다시 타오른다. 이거 산소 말하는 건데 산소는 플러스 극이고, 플러스 극에서 발생한 기체의 부피는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한 기체 부피보다 플러스 극이 작죠? 작습니다. 물에 수산화나트륨을 넣는 까닭은 전류가 잘 흐르게 하기 위해서이다. 맞아요. 이게 순수한 물은 원래 전류가 안 흐릅니다. 순수한 물은. 그래서 그게 실험이 되려면 전기가 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산화나트륨을 넣고요. 수산화나트륨은 물에 넣으면 이제 이온화해요. 이온에 대해서도 배우겠지만 이온이 있어야지 전기가 잘 흐르는 겁니다. 이 실험으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임을 알 수 있다. 아니지요. 분해가 됐으니까.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자연에서 발견된 것이다. 아니에요. 인공적으로 합성한 것도 있고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 이게 정의입니다. 정의. 원소에 대한 정의. 다른 물질로 분해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이제 118가지고요. 90여 가지라 쓰는 거는 이제 자연적으로 발견한 거는 90여 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물질은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아니고, 뭐 합쳐져 있죠. 여러 가지 원소들이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소에 해당하는 거, 그 물은 원소가 아니고 이거는 공기는 혼합물이고요. 구리, 산소, 소금도 화합물이고, 이런 거 이산화탄소 아닙니다. 이거 CO2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원소는 아니죠. 기역, 리을, 미음, 시옷, 이응. 기역, 리을. 답이 어딨니? 여기 있네. 3번. 다음은 3번이고요. 6번에 자, 옳지 않은 거. 구리 전기가 잘 통하고 전선 사용되고, 철근 철도래에 사용되고, 가벼운 기체이고 우주 왕복성 연료로 사용되고,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 이거 아니고, 요거는 이제 질소 이야기하는 거죠. 질소. 산소가 아니라. 헬륨은 공기보다 가볍고 안전하여 비행선이나 풍선의 충전 기체로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7번에 21% 정도 차지하는 거 산소 말하는 겁니다. 산소. 연소나
생물의 호흡에 이용되는 거 산소죠. 8번에 자, 불꽃 반응인데 물질에 포함된 모든 원소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적어도 확인할 수 있고 이거는 같은 색 아니고 왜냐면 이제 칼륨은 보라색, 나트륨은 노란색 구별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비슷합니다. 같은 금속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은 불꽃 반응 색이 같다. 맞습니다. 다음 5번. 자, 9번에 자, 불꽃 반응 색을 관찰할 때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거는 뭐야? 주황색, 노란색, 보라색, 빨간색, 칼슘 주황색, 청록색 없죠? 청록색은 구리가 있어야 돼. 구리. 자, 그 다음에 10번. 불꽃 반응 실험하는 거고요. 바륨은 황록색. 틀렸네요. 보라색은 칼륨. 리튬 빨간색, 나트륨 노란색, 칼륨 보라색, 스트론튬 빨간색. 1번. 자, 그 다음에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류수와 묽은 염산으로 씻는 거고요. 나 과정은 속불꽃이 아닙니다. 겉불꽃에 넣어야 되고 시료가 바뀔 때마다 가 과정 반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찌꺼기 같은 거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답은 4번. 12번에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으면 노란색이죠. 노란색. 염소에 의해 나타나는 거 아니고요. 여기는 칼륨이네. 보라색. 염소는 보라색 아니고요. 나트륨은 불꽃반색 노란색 맞고요. 요거 항상 칼륨은 보라색인데 나와 같다. 맞네요. 예, 여기 칼륨 있으니까 보라색. 자, 3번에 불꽃 반응 실험하는데 같은 칼슘 맞네. 이게 나트륨 이거 아니죠. 아닙니다. 1번이 답이고요. 자, 불꽃놀이 했는데 노란색과 청록색이 보였다. 그럼 나트륨과 청록색은 이제 구리죠. 이게 포함되어 있는 물질을 쓴 겁니다. 청록색 구리. 얘가 보라색으로 보인다. 그러면은 얘가 염화 칼륨인데 이게 염화 이온 때문에 그런 건지 칼륨 때문인지 알고 싶으면 염화는 냅두고 칼륨 있는 부분을 바꾸던가 아니면 칼륨은 냅두고 염화 있는 부분을 바꾸던가 이 조합으로 하셔야 돼요. 염화구리 또는 질산칼륨 이 조합으로 실험을 하셔야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연속 스펙트럼, 나는 선 스펙트럼. 자, 햇빛을 분광기로 관측하면은 이제 관찰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거 맞고요. 이것도 맞고요. 이게 모두 나타나는 게 아니라 불꽃색 나타나는 애만 나타나요. 요거는 얘기 안 했는데 아니네. 잠깐만요. 이거 맞는 설명이구나. 물질에 여러가지 원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각각의 그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게 맞고요. 시료 양이 많으면 선 스펙트럼에서 굵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일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17번에 자, A, B 모두 포함하고 있으려면 가 괜찮고 그쵸? 가 괜찮고요. 일단은 요거랑 요거는 봐야죠. 라 되네요. 예, 가랑 라 부르면 되겠네요. 3번이고요 답은. 자, 그 다음에 자, X에 칼슘 있고 칼슘 있죠? 있네요. 그쵸? 리튬 있나? 요거 때문에 없어요. 여기 없죠, 지금. 리튬 없습니다. 스트론튬 있나? 있네요. 없네. 여기 없네. 이것도 없다. 칼슘만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3번이 틀렸죠. 리튬이 없어요 지금. 이거 없는 부분 있으면 안 돼. 자, 19번부터 2번까지 실력 평판 2번까지 해보십시오. 자, 원소를 모두 골라라. 원소는 이제 탄소 원소고, 그쵸? 공기는 혼합물이고요. 질소 원소고, 구리, 소금은 화합물입니다. 화합물. 원소의 정의를 서술하시오. 더 이상 원소는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모두 청록색 불꽃 반응색이 나타났다. 염화 둘 다 이제 염화구리랑 질산구리 모두 구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구리를 포함하고 있어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염화칼슘가은 염소와 칼슘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황색 불꽃색이 나타난다. 주황색의 불꽃 반응색이 칼슘 때문인지 확인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질산 칼슘 이런 거 있거든요. 칼슘 또는 염화 나트륨 의 불꽃색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질산 칼슘이 만약에 주황색이다. 그럼 칼슘 때문에 그런 거고, 염화 나트륨이 주황색이다. 물론 노란색이긴 하겠지만, 그러면 염화 이온 때문에, 염소 때문에 그런 겁니다. 리튬과 스트론튬은 불꽃 반응색이 비슷하여 구별하기가 어려운데, 이 경우에 분광기를 통해서 선 스펙트럼을 관찰하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요. 물질 원소 A에서 C 중 가에 포함된 원소는 자 이렇게 선을 그어봐야죠. A는 있고요. B 있나? B? B 있네요. 없나? 없네. 이거 없네. B 없고요. C 있나? 있네요. A와 C. 원소 A와 C의 선 스펙트럼이 물질 가의 선 스펙트럼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것은 자, 과산화수소와 물은 원소가 아니다. 맞죠? 왜냐면 분해가 됐잖아요. 분해가. 근데 과산화수소는 이제 물이 또 분해가 됩니다. 과산화수소와 물을 이루는 기본 성분은 같다. 같은데 왜냐하면 과산화수소는 결국에 물은 또 뭘로 돼요? 수소와 산소로 되죠. 근데 물은 수소와 산소지. 그러니까 기본 성분은 같은 거죠.
과산화수소는 물, 산소, 수소 세 가지 원소로 되어 있다. 아니죠. 물은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물은 수소, 산소 두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4번 맞고. 우리 주변의 모든 물질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건 아니죠. 자, 3번, 5번이고요. 그 다음에 A와 D는 모두 다른 원소이다. 다른 원소네. A는 나트륨, B는 칼슘이다. 그건 뭐 보고 하냐면 이 불꽃색 보고 아는 거죠. 노란색, 주황색 맞네요. B는 칼슘, 주황색. 불꽃색 반응색이 같으면 같은 원소이다. 아니죠. 이게 빨간색인데 다르잖아. 스펙트럼이. 연속 스펙트럼을 이용하면 불꽃색이 비슷한 원소를 구별한다. 연속이 아니라 선입니다. 선. 답은 1번이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자와 분자 이제 원소랑 원자랑 좀 헷갈리는 사람도 있는데 원소는 일단 정의가 기본 성분이야. 성분. 그러니까 종류를 의미해요. 종류. 원자는 기본 입자야. 입자. 입자라고 하는 건 알갱이 하나하나를 의미합니다. 원소랑 원자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요. 나오는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물이 있다. 물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은 산소와 수소 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산소 원소와 수소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물은 산소 원자는 한 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입자 하나하나를 세는 거는 이제 원자로 세는 건데요. 수소 원자는 수소 원자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수소 원소 두 개라고 하진 않아. 수소 원자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튼 요런 거는 이제 종류를 말하는 거고, 원소는 종류를 말하는 거고, 원자는 알갱이 하나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자꾸 하다 보면 좀 더 익숙해질 겁니다. 하여튼 정의가 달라. 정의가 얘는 기본 입자, 원소는 기본 성분. 원자의 구조는 원자 핵과 전자로 되어 있습니다. 원자 핵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일단 그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어요. 근데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띄어요. 사실 그 안에 양성자가 있어서 그런 거긴 한데, 그런 거는 좀 더 고등학교 때 배우고,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띈다. 뭐 요건 알고 있어야 되겠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띱니다. 근데 원래 둘이 서로 잡아당기니까 이 전자가 이렇게 인력이 있어가지고 어디 안 도망가고 이렇게 돌고 있어요. 원자 핵은 중심에 위치하고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게 부피가 아닙니다. 부피가 아니고, 부피는 되게 작아요. 근데 부피가 아니라 질량의 대부분 차지하는 거고, 원자 핵 주위를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원자의 특징, 원자의 종류에 따라 원자 핵의 전하량과 전자 개수가 다르다. 뭐 수소는 1개이고요. 전자가 뭐 헬륨은 2개고 이런 식으로 그 전자 개수 다릅니다.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원자 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원자에게 플러스 3만큼 전하량이다. 그럼 전자는 하나는 마이너스 1인데요. 그럼 전자가 총 3개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플러스 3이고 마이너스 3이니까 더하면은 얘가 0이 돼요. 중성을 띠게 됩니다. 원자는 크기가 매우 작다. 수소 원자 1억 개를 한 줄로 늘어 놓아야지 1cm가 된다.
그래서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름이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예요. 마이너스 10승미터가 뭐냐면 얘가 10의 10승분의 1이에요. 10의 10승분의 1. 0. 1, 2, 3, 4, 5, 6, 7, 8, 9, 1m. 요게 이제 수소의 지름이에요. 지름. 원자 핵과 전자의 크기는 원자의 크기에, 그러니까 원자가 작은데 원자 핵과 전자는 더 작다. 그래서 대부분은 빈 공간이다. 요게 희한한 일인데, 이게 그림을 이렇게 그렸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작아요, 사실은. 원자가 이만하면 원자 핵은 요거보다도 작고 전자는 요거보다도 작고 거의 다 그냥 빈 공간이에요. 원자 핵과 전자는 훨씬 더 작습니다. 원자 모형, 원자를 이제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모형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원자 핵에는 핵전하량 쓴 거고, 이게 플러스 1이면 전자 하나만 있어야 되고, 플러스 3이면 3개 있어야 되고, 플러스 6이면 전자 6개 있고요, 플러스 8이면 전자 8개 있습니다. 전하량을 쓸 때는 이게 플러스를 쓰셔야 돼요. 그냥 1만 쓰면 안 돼요. 뭐 이게 자연수랑 뭐 양의 정수랑 똑같으니까 그냥 막 생략하잖아, 수학에서는. 이거는 이제 플러스 전하량을 뜻하는 기호이기 때문에 전하량을 쓸 때는 플러스 써야 됩니다. 이건 전자의 개수니까 그냥 안 쓴 거예요. 뭐 마이너스 쓴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전하량이라고 표현할 거면은 마이너스 쓰셔야 돼요. 자, 분자는 뭐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여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 근데 아까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고, 분자는 좀 앞에 수식어들이 있죠.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여야 하고,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 중에 가장 작은 입자예요. 만약에 분자가 깨진다, 그럼 성질을 잃어버려요. 이게 정의입니다.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며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 원자가 결합하여 분자가 되고, 근데 어떤 애들은 그냥 자기 혼자 원자인데 분자인 것도 있어요. 헬륨처럼. 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대부분 원자가 결합을 하여 분자가 되는 거고요.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에 따라 분자 종류가 달라지고, 분자의 종류가 원자 종류보다 훨씬 많아요. 원자는 이제 종류는 118가지인데 분자는 뭐 3천만 가지 이상 있습니다. 분자가 원자로 나누어지면 성질을 잃어버린다. 이거 중요하고,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분자가 깨지면 그 성질을 잃어버리는 거고, 같은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라도 원자의 개수가 다르면 서로 다른 분자이다. 맞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물은 수소와 산소로 되어 있어요. 얘도 과산화수소도 수소와 산소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얘는 산소가 하나 붙는 거고 얘는 2개 붙는 거야. 그럼 성질이 달라. 다른 분자야. 일산화탄소, CO가 일산화탄소고 CO2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성질 다릅니다. 산소 O2, 얘는 O3. 서로 성질 다르다. 여러가지 분자 모형,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화학식으로 쓰자면 이제 O2라고 쓰시면 돼요. 써보세요. 이렇게 O2. 물은 H2O라고 쓰면 되고요. 과산화수소 H2O2라고 쓰시면 되고, 암모니아는 질소 하나에 수소가 3개 붙고요. 염화수소는 HCl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 옆에 이제 작은 표로 정리가 되어 있네. 자, 봐봐요.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이다. 분자는 이런 말 들어가야 돼.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다. 자, 수소 분자는 H2로 되어 있고, 물 분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원자 한 개로 이루어진 분자도 있긴 해. 헬륨이나 아르곤 이런 거는
그냥 단원자 분자야. 1원자 분자. 근데 저 정의에 다 들어가요.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분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옆에 칸 치우기 먼저 하겠습니다.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를 원자라고 하고,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띱니다. 원자의 중심에 위치하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를 이해하기 쉽게 모형으로 나타낸 것을 원자 모형이네요. 원자니까. 원자 모형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여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를 분자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물분자 모형인데요. 지금 빨간 게 이제 산소인데 산소 하나에 수소 2개 붙어 있는 꼴입니다. 지금 수소 원자 2개로 붙어 있습니다. 자, 개념 속속 1번부터 5번까지 풀어보시고, 자, 플러스 전화 띄는 곳은 이제 A죠, A. 마이너스 전화 띄는 곳은 이제 요 전자들 B. 원자 중심에 위치한 거 A고, 예, 전자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 맞고요.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은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과 같아야 되는 거고요.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개수는 원자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자, 원자핵의 전하량, 예, 플러스 2인 것은 쓰면 되네. 얘는 총 6개의 전자가 있는 거고, 플러스 8, 이거 플러스 써야 되고요. 12개 전자 있다. 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분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다. 요 말이 뭐 대충 읽으면 맞아 보이는데, 물질의 성질을 띠는 뭐 이런 말이 들어가야 돼. 기본 입자다 이렇게 쓰면 그냥 원자죠, 원자. 분자가 원자로 이루어지면, 원자로 나뉘어지면 성질을 잃어버린다. 맞습니다.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에 따라 분자 종류가 달라진다. 맞죠? 자, 이산화탄소, 탄소 원자 1개에, 예, 수소 원자, 미안, 수소가 아니라 산소네요. 산소 원자 2개로 되어 있다. 예, 메테인은 탄소 원자 하나와, 까만 거 있죠, 그쵸? 예, 수소가 4개. 산소 원자 2개와 수소 원자 2개로 되어 있다. 됐지요. 그 다음에 원소와 분자의 표현. 이거 저번에 했죠, 그쵸? 예, 이거 뭐 저거 하는 것 때문에, 수행 보는 것 때문에 미리 했죠. 그리고 그 문제도 풀려 있죠, 23쪽. 24쪽은 했나요? 24쪽은 안 했나요? 24쪽에 자, 한번 채워보시죠. 채워본 다음에 하겠습니다. 24쪽 한번 해보시고요.
플로리는 이제 F고, 그쵸? 이게 페리움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러니까 F입니다, 철은. 예, 보론이네요. 보론은 이제 붕소는 B고요. 예, 베릴륨은 B2고요. E는 포스포러스인데 P고, 예, 플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읽어야 되나? 이건 PB고요. 설퍼는 이제 황이고요. 예, 실리콘은 Si고, 나트륨은 이제 Na, 마그네슘은 이제 Mg, 칼륨은 K, 칼슘은 Ca, 금은 Au, Ag, 예, 은은 Ag. 자, 연습하는 거죠. 헬륨은 He, 리튬, 베릴륨, 네온, 나트륨, 알루미늄, 아르곤. 이건 알 수 있는 건가? 쿠라고 읽어야 되나? 아이오딘, 아이, 원소 기호. 뭐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이건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인황, 칼륨, 아이오딘,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염소, 철, 아연, 은, 망가니즈, 금, 납.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요. 여기서 잠깐 옆에 보면 이제, 자, 분자식 중요한데요. 암모니아 분자 2개를 나타내는 건데, 암모니아는 질소 하나에 수소 3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이거 아래 첨자를 꼭 쓰셔야 되고요. 근데 1은 생략이야. 그러니까 여기 1은 생략입니다. 어차피 질소 쓰면 하나라도 있는 거기 때문에 1은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암모니아 분자가 2개가 있다는 이제 앞에다가 이제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이제 암모니아가 2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소가 원자가 2개가 있잖아요. 예, 요것도 한번 해보고 하겠습니다. 유제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다 했어요? H2, 요건 질소를 먼저 씁니다. NH3. 발음을 하면서 외우는 게 좋습니다. O2, 오존은 O3. 이건 H 먼저 씁니다. H2O, H2O2. 근데 이제 O2인데 세 분자가 있다 이런 뜻이고, HCl 염화수소가 이제 2분자가 있다. 이건 CO. 요거 소문자 쓰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코발트라고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건 대문자 꼭 쓰셔야 되고, 자, CO2가 2개가 있다. CH4가 4개가 있다. 이렇게 쓰면 되죠. 자, 이것도 중요한데, 그냥 우리가 수소라고 읽으면 수소 원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수소라고 읽으면 H2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좀 아셔야 됩니다. 수소라고 말하는 거는 H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산소도 마찬가지. 산소가 날아다닌다. 산소가 원래 O2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산소라고 말하는 건 O2를 말하는 거예요. 질소도 마찬가지. N2로 존재를 합니다. 이거는 외울 수밖에 없는데, 염화수소는 HCl이고요. 암모니아는 NH3고요. 메탄은 CH4입니다. 이름을 써라. 이건 물이고, 물은 특별히 이름이 이렇게 있는 거죠, 사실. 그 다음에 이건 과산화수소. 이거는 산소라고 하시면 돼요. 산소. 요건 오존. 요거는 일산화탄소.
이건 산소가 두 개여서 이산화탄소가 되는 겁니다. 되시죠? 내신 속속 26쪽에서 28쪽까지
원자에 대한 설명.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 맞고,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 핵은 원자 질량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맞아요. 원자 종류에 관계없이 원자 핵의 전하는 같다. 아니죠. 그 다음에 A는 원자 핵, B는 전자. A는 플러스 전화 띄고, B는 마이너스. A는 B 주위를 돌고 있다. 아니죠. 거꾸로 됐죠. B가 A 주위를 돌고 있는 거고, A는 B에 비해 질량이 매우 큽니다. A와 B는 크기가 매우 작아서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자, 원자 핵의 전하량은 뭐 써져 있습니다. 지금 다가 제일 크고요. 전자 개수도 이렇게 되어 있고, 원자 핵과 전자의 전하의 총합은 0이야. 다 0. 0. 전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가 있기 때문에 전하의 총합은 0이 됩니다. 자, 4번에 원자 핵의 전하량 플러스 8, 전자 8개, 전자의 총 전하량은 마이너스 8이죠. 총자가 붙어가지고 그런 건데, 만약에 전자 하나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1이고요. 총 전하량은 마이너스 8. 전자 8개 움직이고, 이거 같죠? 답은 3번이고, 자, 원자 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2고요. 전자가 2개 있으니까 이거는 3이고요. 플러스 6이고 7이고 플러스 11이고, 옳게 짝지어진 것은 이제 3번이고요. 6번 고대 학자들의 생각. 요거 얘기는 안 했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한 고대 학자가 있어요. 자, 그거는 이제 데모크리토스인데, 그 얘기는 좀 해야겠네요. 자, 여기 잠깐 필게요. 여기 아까 여기는 얘기 안 했네. 자, 20쪽에 데모크리토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물질을 계속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데모크리토스, 뭐 입자설이라고 합니다. 입자설. 그거를 이제 나중에 돌턴이 원자설로 발전을 시키죠. 이 사람이 맞아. 아리스토텔레스 말은 틀렸는데, 물질은 없어질 때까지 계속 쪼갤 수 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연속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연속설을 이야기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진공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요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지는 않는다, 뭐 요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데모크리토스는 입자와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빈 공간이 이제 진공 상태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거든요.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입자랑 빈 공간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데모크리토스 말이 맞아요. 아무튼. 자,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너무 유명해가지고 다 아리스토텔레스 말을 믿죠. 자, 그래서 요거는 데모크리토스의 주장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 주장이 아니고. 나중에 원자설로 발전합니다. 이 저 주장이. 이것도 어려운 얘기인데, 물 50ml와 에탄올 50ml를 혼합을 하면, 그러니까 물이나 에탄올을 보면은 완전 꽉꽉 채워져 있어. 그러니까 물 이렇게 담아놓고 50ml, 에탄올을 50ml를 담아놓고, 그럼 섞으면은 100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100이 좀 안 돼요. 뭐 한 98ml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요 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물 입자가 조금 더 조그맣긴 하거든요.
근데 이 에탄올 입자가 좀 더 커요. 그러면 입자랑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요 사이로 좀 끼어 들어가 얘가. 그래서 실제로 100ml가 안 돼요. 왜냐면 입자와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빈 공간 사이에 작은 입자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부피가 줄어들어요. 요거를 이제 설명할 수가 있다. 저런 학설을 이용해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니은리그 4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자.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고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고, 분자는 결합한 원자와는 성질이 다른 새로운 입자가 맞고요. 분자가 원자로 나누어져도 성질이 그대로 유지된다. 아닙니다. 분자가 깨지면 성질이 달라지고요. 같은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도 원자의 개수가 다르면 서로 다른 분자이다. 그런 게 이제 O2랑 오존이 이제 다른 분자라는 거죠. 8번. 밀폐된 용기에 산소 분자와 이산화탄소 분자가 들어있다. 자, 이게 산소는 원자 두 개, 요거 O2 말하는 거고, 이건 CO2 말하는 거죠. 산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한 산소 분자를 생성하고, 이산화탄소 분자는 탄소 하나에 산소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 산소 분자를 이루는 원소 종류는 그냥 O만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종류는 한 종류인 거죠. 3번이 틀렸고요. 이산화탄소 분자 한 개를 이루는 원자는 세 개다. 원자는 하나, 둘, 세 개지. 그쵸? 만약에 원소는 두 종류다. 이러면은 또 맞아. 그러니까 원자랑 원소를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원자는 입자 하나하나를 말하기 때문에 세 개다. 이게 맞습니다. 산소 분자의 총 개수는 이산화탄소 분자 총 개수보다 많다. 이거는 뭐 세야 되네. 그림을 보고 세야 되네. 산소는 하나, 둘, 셋, 넷이고 이산화탄소 3개니까 맞네요. 맞는 설명이네. 답은 3번이고요. 자, 다음 물질을 이루는 입자나 성분에 대한 설명이다. 기본 입자다. 이렇게 이런 거는 뭐야? 원자.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다. 분자. 기본 성분이다.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다. 원소. 원자, 분자, 원소. 4번. 10번. 원소 기호에 대한 설명이다. 원소 기호는 이제 베르셀리우스가 지금 현대는 주장을 했고요. 중세 연금술사들은 그림으로, 돌터는 원안에 알파벳이나 그림을 넣어서 나타냈다. 맞고요. 현재 원소는 베르셀리우스가 제안한 방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첫 글자는 대문자 써야 되고, 첫 글자가 같을 때 중간 글자를 택하여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로 써야 돼요. 소문자. 같은 원소라도 경우에 따라 다른 원소 기호를 사용한다. 뭐 그렇진 않죠. 같은 원소면 같은 원소 기호 사용해야 돼. 4번, 5번 틀린 거. 은이 HG가 아니라 고치세요. 이거는 수은이야. 수은이고, 은은 HG고요. 탄소는 맞네. 염소는 CL이고, F는 플루오린이고, 칼슘 CA, 이건 칼륨이고, 그 다음에 나트륨은 NA고, 요건 질소고, 그쵸? 답은 이제 2번이고. 자, 분자식. 암모니아긴 하네요. 암모니아. 분자 3개 있습니다. 지금. 질소 원자의 총 개수. 한 분자당 하나씩 있는데 3분자가 있으니까 3개가 맞고, 수소는 한 분자당 3개씩 있는데 3분자가 있으니까 9개 맞고, 분자 1개를 이루는 원자의 개수는, 원자는 4개죠. 4개. 왜냐면 질소 하나에 수소 3개니까 4개죠. 분자식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분자의 총개수, 원자의 총개수, 원자 종류 알고 배열은 모릅니다. 예, 그냥 이렇게 써 있으면 이게 어떤 배열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뭐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요. 예, 요거만 가지고 뭐 배열을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분자 한 개를 이루는 원자 개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원소기호 쓰는 거 알루미늄, 구리, 황, 철, 리튬. 리튬.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 뭔가요? 아이고. 리을이네요. 예, 철이니까 4번이 답이고. 자, 분자식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 암모니아, 염화수소, 물인 줄 아셔야 됩니다. 예. 과산화수소 틀렸네요. 분자 개수가 가장 많은 거는 물 분자네. 예, 들었죠? 원자의 총 개수 가장 많은 거. 이건 4개고, 이건 2는 4, 4개고, 이거는 3, 3은 9, 원자는 9개고, 분자 한 개를 이루는 원자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다이다. 이게 이거죠? 분자 한 개, 이건 4개 있죠? 세 가지 물질 모두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 원자의 종류가 2가지이다. 이거 2가지 맞네. 네, 원자 종류 2가지씩 있네요. 그 다음에 16번에 괜찮죠? 이거 N2, O2. 이거 안 되죠? 하나 더 있어야 돼, 뭐가. CH4니까. 이거 괜찮고, 이거 괜찮고. 여기 뭐 색깔의 문제는 아니고요. 예, 요거 여기 안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번에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네요. 예, 옳은 거 맞고, 이거 맞고, 탄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맞고, 같은 종류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같은 성질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성질 다릅니다. 답은 4번이고. 자, 원자의 총 개수 2는 4, 이거 4개, 2, 3은 6, 5, 2, 5, 10, 4, 2, 4, 8. 얘가 제일 많죠. 탄소 하나에 수소 4개니까 분자 하나에 5개의 원자가 있거든요. 그쵸? 네. 자, 분자식 수소는 H2, 오존이 맞네요. 요거는 요거 하나 없어야 되고, 요거는 염화수소 HCl이고, 과산화수소 H2O2고. 20번에 자, 분자가 총 3개. 그럼 일단은 요거 3개 중에 하나인데, 탄소와 수소로 요거고, 원자 개수비가 1대4고 1대4고, 예, 총 5개의 원자 분자를 이루는 원자는 총 5개다. 맞죠? 네, 5개. 탄소 하나에 수소 4개. 자, 어디까지, 여기까지 하려고 했나까? 네. 29쪽까지 다 했어요? 아니요, 29쪽. 29쪽 해봅시다.
됐어요? 자, 각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 개수, 뭐 나중에 이제 이온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이온은 이제 전자 개수랑 원자 핵의 전하량이랑 달라지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원자이기 때문에 이 핵 전하량만큼의 전자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헬륨은 2개, 리튬은 3개, 질소는 7개 있을 거고, 그림으로 표현하여라. 플러스 2라고 이렇게 그려놓고 전자 2개 그리면 되죠. 예. 리튬은 플러스 3이라고 써놓고 전자 3개 그리면 됩니다. 질소는 플러스 7, 전자 7개. 근데 이게 좀 뭘 배우고 나면 사실 7개가 동일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안쪽 껍질에 2개 있고, 그 다음 5개 있어요. 예.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뭐 요런 식으로 있습니다. 원래는. 지금은 그냥 5개, 7개 그리셔도 되고요. 자, 전기적으로 중성인 까닭. 원자 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총자를 좀 붙이시는 게 좋은데, 총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3번에 분자 모형을 분자식으로 나타내시오. 자, 가는 H2가 3분자 있고요. HCl이 2분자 있고, 이건 CO2 쓰면 되고,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 가는 수소만 있는 거고, 나는 수소와 염소가 있는 거고, 다는 탄소와 산소가 있는 거죠. 쓰면 되고요. 한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개수. 한 분자니까 그냥 얘는 2개, 3개 쓰면 되고, 분자를 식을 나타낼 알 수 있는 사실 2가지. 뭐 분자의 종류 뭐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요. 분자의 총개수 뭐 이런 거 알 수 있고,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 뭐 이런 거 알 수가 있죠. 이런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실력 탄탄. 이거 좀 어려운 것도 있네.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증거. 이게 맞는데, 이게 왜 맞냐면, 그러니까 이게 비눗방울을 계속 불어요. 그러면 얘가 비눗방울이 얇아져. 얇아지다가 진짜 원자 한 층만 남아. 그 이후에는 터지겠죠. 그래서 이게 입자로 되어 있으니까 터지는 거예요. 특정 입자까지 작아지고 난 다음엔 더 이상 커질 수가 없죠. 자, 요거는 이제 요것도 맞아요. 왜냐면 풍선에 입자들이 빠져나오니까, 이렇게 빠져나오니까, 안에 있던 애가 구리 조각을 쪼개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작게 쪼갤 수 있다.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 생각인데 틀렸고, 물과 에탄올을 섞었을 때 전체 부피는 각각의 부피 합보다 작다. 이거 괜찮고, 그쵸? 기역, 니은, 리을. 어렵네요. 4번이 답이고요. 자, 2번도 어렵네. 염화, 나트륨, 구리, 물이 있는데, 이거는 좀 어렵죠. 자, 염화, 나트륨, NaCl인 줄 아셔야 되고, 나트륨과 염소의 개수비가 1대1이다. 맞죠? 구리는 원자 한 개로 이루어진 분자이다. 대충 보면 맞을 것 같은데, 이게 결합을 막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덩어리져 있거든.
근데 이거는 입자 하나하나 존재를 해. 근데 이거는 분자가 맞아요. 근데 이건 분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이것도 분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물 분자는 수소 혼자 2개와 산소 혼자 1개로 이루어져 있고, 염화, 나트륨, 구리, 물은 모두 분자식으로 나타낸다. 얘네 둘은 분자라고 우리를 하지를 않아.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아가지고. 그건 사실 고등학교 때 그걸 구분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독립적인 입자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을을 안 했네. 염화, 나트륨과 물은 두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는 맞죠. 리을 맞아요. 염화, 나트륨도 두 종류로 되어 있고요. 물도 H2O인데 두 종류로 되어 있죠. 답은 2번 골라야겠어요. 2번. 네. 네? 리을? 미음? 그래서 이거 얘기한 건데. 리을이고, 자, 얘는 분자식이라고 해요, 이거를. 근데 이거는 분자식으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개수를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NaCl인데 여기 뭐 개수를 써야 되는데 이게 뭐 몇 천만 개가 붙어 있는 거거든. 이런 게 그러니까 그림만 요 정도지. 구리도 마찬가지인데 구리도 이제 저게 그냥 CU라고만 써요. 근데 이거를 분자식이라고 안 해 사실은. 구리가 뭐 한 덩어리가 있는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 둘은 분자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기역, 디귿, 리을 답은 2번 골라야 되고요. 뭐 숙제로 좀 내줘야겠다. 수행 뭐 본다고? 전자와 자기. 그거 빨리 해야겠네. 그럼 다음 주에는 그거 해야겠네. 수행은 언제 봐요, 근데? 딱히 그 안내서는 안 나왔고 그냥 이거 볼 거다. 날짜도 알고 다음 주에는 전자와 자기 해야겠네. 이거는. 학교에서 아직 그 저항은 배우고 있어가지고. 저항이요? 네, 오메가도 알아요. 이온 이런 건 아직 안 했죠? 이온 태양계 들어갔어요. 태양계를 들어갔다고? 그 과학 A랑 과학 B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과학 A는 1, 3, 5, 과학 B는 2, 4, 2, 4, 2 이렇게 해가지고. 이온 이런 거 끝났어요? 근데 우리가 저거 하고 해서 그렇구나. 내공해임 하고 하는 거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아무튼 딴 거 해야겠다. 수고했습니다.